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반등 기대감, 북미 회담 이후 경제협력 기대감, 이 두 가지 호재 이슈로 동시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는 업종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ice stack. 안녕하세요. 주식의 정석 위정석 전문가입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에 매우 중요한 호재성 이슈 두 가지가 나왔죠. 미중 무역 협상이 추가 관세 없이 좀 더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북미 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됐다는 거. 자, 이에 따라서 우리 월요일 증시는 일부 남북 경협주들, 특히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반등 기대감, 그리고 북미 회담 이후 경제협력 기대감, 이 두 가지 호재 이슈로 동시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는 업종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숫자 1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반등 기대감, 그리고 북미 회담 이후 경제협력 기대감이 있는 업종,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해운물류 관련주입니다. 자, 왜냐면은 미중 무역 협상 위치부터 제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차트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띄워놓은 차트가 이제 발틱 해운 지수, BDI라고 하는 발틱 해운 지수 차트입니다. 이 일봉으로 제가 틀어놓은 건데, 이게 점으로 보이니까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주봉이나 뭐 월봉으로 해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주봉으로 일단 틀어놨습니다. 자, 이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전 세계가 이제 경제활동, 뭐 무역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물건들을 운송을 해야 되죠. 그때 이제 가장 많은 물량들을 실어 나르는 게 뭐겠어요? 바로 선박을 이용한 해상 운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 운송에 들어가는 일종의 차비, 요게 이제 해상 운임이겠죠. 자, 요거를 이제 지수화한 게 바로 발틱 해운 지수, 이 BDI 지수입니다. 글로벌에 이제 무역량이 증가를 해서 해상 운송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해상 운임이 더 늘어나겠죠.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발틱 해운 지수, 이 BDI 지수는 WTI 국제 유가, 그리고 국제 구리 가격과 함께 글로벌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미국이 이제 대중국 관세부가 이슈를 꺼낼 때부터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걸 우려를 했죠. 그때가 이제 18년도 이제 중반이에요. 이때죠. 이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부과를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낙폭을 보였던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이때부터 해서 이제 발틱 해운 지수도 이렇게 크게 이제 낙폭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가 이제 단기 고점이 이제 1700, 1800 조금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600 미만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또 최근에는 이제 4월 달에 미국이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을 때, 이때를 이제 기억을 해보면은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는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운송도 있고 해상운송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운송으로 주로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데, 이제 대량의 물건 수송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해상운송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에서 미국까지 해상운송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시기가 한 달 뒤로 미뤄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기죠, 지금. 그래서 각국의 무역량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맞이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BDI 지수도 반등세를 이어갈 거고, 자, 이 말은 해상 운송하는 업체들이 다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해운 업체들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은요. 자, 현대상선 뭐 아직 뭐 중단기적으로는 과대 낙폭 국면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6월달 이후로 좀 반등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5월 말 6월 초부터 해서 좀 반등세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뭐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사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런 지수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이런 움직임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북미회담 성사. 요걸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를 통해서 이제 다시 남북경협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뭐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것인지 요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난 4월달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경협 관련된 제스처를 이제 보이고 있지가 않죠. 자, 그리고
대신에 이제 중국과 좀 추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사실 이제 G20을 앞두고 굉장히 좀 가시돋친 논평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북미 회담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거니까 뭐 남한은 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경협 이슈로 가장 좀 빠르게 치고 올랐던 섹터가 뭐 비료, 사료, 농업, 철도, 조림 사업 이런 쪽인데, 왜냐하면 이쪽은 이제 유엔의 제재를 피해서 좀 바로 남한이 이제 북한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장 먼저 이슈에 반응을 하는 그런 섹터였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죠. 대신에 뭐 좀 오후장 들어서 이제 개성공단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니까 그때서야 좀 관련주들이 한 번 더 막판에 급등세를 보이고 뭐 요 정도.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이제 경협주들도 좀 눈치를 보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경협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통적인 혈맹 관계인 중국과 좀 우선적으로 협력을 할 그런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남한과의 협력은 좀 차선책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어떤 물자들을 이제 옮기려고 하면은, 운송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운송 업체들이 당장 필요한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철도나 도로 같은 경우는 평양이나 뭐 개성 뭐 요 정도 말고는 이제 포장 도로가 별로 많지가 않죠, 북한에. 그래서 또 지어지는데 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사실 이쪽으로는 이미 중국 업체들이 상당수 이제 북한에 진출해서 이제 북한과 중국과 이렇게 같이 좀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북한의 공항이 뭐 제대로 된 게 몇 개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수송을 할 때 비용도 너무 크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의 항만 시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잘 돼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잠수함을 사실 수주로 띄우는 정도니까 당연히 뭐 괜찮게 돼 있겠죠. 그래서 뭐 나진항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항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남한과 본격적인 경협을 시작하면서 북한 각지를 개발을 하게 될 때 다른 것보다도 이제 해상 물류를 통해서 먼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왜 해상 운송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한 글로벌 무역 증가 기대감, 그리고 북미 회담 이후 본격적인 경협을 통한 기대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해상 운송, 해상 물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관심주를 알아봐야겠죠. 이 관심주도 함께 종목을 안내를 받으실 분들은 숫자 1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심주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자, 이 동방이라는 종목입니다. 동방이라는 종목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경협주로 한번 매매를 좀 해보셨던 분들 같으면은 이 종목을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 종목 일단 어떤 종목이냐면은 동방그룹 계열의 이제 물류회사, 당연히 물류회사겠죠. 항만 하역, 그리고 뭐 철도 운송, 해상 운송, 그리고 물류센터 운영, 다양한 이 물류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인데요. 여기 이제 기사에서는 이제 개별 실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결 실적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당기순이익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모습인데, 뭐 매출이나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은 35% 증가, 영업이익은 152%, 당기순이익은 388%가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실적 비교를 할 때는 뭐 전분기 대비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동방 같은 경우 뭐 이전에도 이제 정부의 신북방 정책, 러시아 극동 항만 개발 사업을 할 때 수혜주다 해서 이슈가 됐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제연구기관에서 이제 남북 경협을 할 때 항만 물류를 최우선으로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국제연구기관의 분석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급등 이력이 있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쿠팡 관련주로도 이제 편입이 돼서, 쿠팡이 최근에 이제 뭐 물류를 또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런 풀필먼트 이런 센터들, 그러니까 물류를 이제 대행사들에 이제 맡기는 거죠. 이런 물류 전담 운송사를 쿠팡에서 이제 물류 전담 운송사로 이제 동방을 지정을 해서 대규모 이제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매출 대비 한 10% 정도 되는 계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쿠팡의 수혜주 편입이 돼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사실 이제 쿠팡의 풀필먼트 투자 관련주로 해서는 뭐 3일이나 뭐 KCT, 세원 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지금 뭐 거래량이나 뭐 실적이나 수급이나 이런 것도 다 받쳐주는 종목은 이제 동방 정도. 또 실질적으로 계약을 동방이랑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종목, 나머지는 그냥 뭐 기대감만 있는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제 동방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한번 매매를 함께 해보실 분들은 숫자 1만 적어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해상 운송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경기가 살아나면은 발틱 해운지수 올라간다, 해상 물류하는 기업들 수혜 받는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안내를 해드렸고요. 관련주로 동방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시면서 아직까지 이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설정을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